이렇게 선대위 쇄신 목소리가 나오자 언급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여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이해찬 전 대표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올해 이해찬 전 대표와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과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신 적은 있으신지? 선거나 정치 구도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당의 대선배님이시고 해서 그냥 사적인 모임을 식사를 한번 한 일이 있긴 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좀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해주고 고쳐할 게 있으면 고쳐하면 되지. 뭘 전면에 나설 일이 이해찬 대표가 별로 중도 확장에는 이렇게 좀 주특기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지던 해 9년 전이죠. 그때도 별로 안 된다고 그래서 중도 사퇴했던 사람을 뭘 또 다시 전면에 내세우겠어요. 이해찬 전 대표 등판론, 어제 실제로 저녁에 비공개로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인태 전 총장 얘기는 이해찬 전 대표 특기가 중도 확장은 아니지 않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분석입니까? 네, 유인태 전 총장이 적절히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지금 선대위 얘기나 합당 얘기나 심지어 이해찬 등판론까지 모두 다 이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아직 해소도 안 되고 있고 해결도 전혀 안 되고 있고, 특검도 이제 와서 도입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기존에 계속 특검 거부했던 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봤을 때 오히려 막말 논란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더 나오죠. 그 남북 분단의 그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 근본적으로 후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다른 여러 방안을 통해서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뭐가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관계만 바로 잡자면 남북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 발언 그 전에는 이제 한일 합방 관련해서 한일 합방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로 좀 바로 잡을게요. 김기현 기진의원님. 이해찬 전 대표 등판론에 대해서는 왜 말들이 많냐면, 어쨌든 총선에서 승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앞서 얘기했던 양정철 전 원장과 이해찬 전 대표, 그만큼 위기지만 언제든 나오면 등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인태 수석의 말처럼 이게 중도 확장에는 이해찬 전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거대 매머드 선대위가 사실은 중심이 없이 그냥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강한 어떤 장악력을 가지고 선대위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위는 여전히 이해찬 대표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보고 이해찬 대표를 불러내서 다시 전면에 나서게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선거에서 특정인이 가지는 어떤 인사의 메시지,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이해찬 대표는 이미 효용이 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인태 수석께서 아마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반론을 좀 하자면, 일각에서 오늘 또 윤건영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김종인과 이해찬과 김종인을 비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비례만 5번 한 5선 의원인데 지역구에서 7선 이해찬 전 대표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냐.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 두 번 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데 그런 중진들이 오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중량감이 더 있지 않냐. 윤건영 의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이해찬 대표의 중량감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민심을 읽고 그 국민들의 보편적인 민심에 정확히 맞춰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본능적인 감각, 이거는 지금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많이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두 분을 놔두고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은 굳이 불필요한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 중구난방인 이재명 선대위를 그립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어떤 장악력, 그 점이 필요하다면 이해찬 대표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이해찬 두 분을 비교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건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나오면 장점이 뭐냐면은 그분이 대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도, 호남,
그리고 경제민주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양극화 문제 해소, 이런 걸 상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해찬 후보는 뭘 상징할 수 있죠? 친노, 그리고 충청이라는 거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교 우위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특히 이해찬 후보가 전면에 나서면 이게 또 이제 과거 지향적인 성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그 정권에 대한 평가, 문재인에 대한 정권의 실정,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민주당 내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안팎으로 당을 좀 바꿔보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인데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이 위기감이 문재인 정부와의 분명한 차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금도 올리고 돈도 못 빌려주게 하고 임대사업자도 좀 뭐 규제하고 했는데 결론은 잘 안 됐죠.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 특히 그중에 이제 사회 초년들한테 평생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열패감, 불안감을 만들어낸 이 결과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진보 정권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그대로 다 올라가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집값이 내릴 거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집값이 오른다는 증거를 보여준 꼴이거든요. 정책 불신이 한 원인이 아니었겠냐. 글쎄요,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드렸다, 사과드린다. 진보 정권들이 집값 잡겠다고 정책 발표하면 집값 오른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과하고 현 정부와 차별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차별화 행보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차별화가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 행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뭐 강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이때 청와대의 반응이 항상 이제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문 대통령이 침묵을 한 것은 저는 정치 권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지도자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 막바지에 가장 핵심 당면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러면 후계자가 자신을 어느 정도 차별화하고 심지어 살짝 바른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꾸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버리면 이게 차별화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청와대, 특히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주로 침묵하는 것, 네, 이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한국 시리즈 4차전 관람을 위해서 고척돔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현장에서 영상과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KT 위즈의 검은색 점퍼를 다 입었어요. 이제 KT 위즈의 연고지가 수원이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를 지내서 확실하게 KT냐 두산이냐 KT 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본인이 응원하는 팀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김혜경 씨 낙상 사고 이후 9일 만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잠깐 정리를 좀 하면, 일단 김혜경 씨가 뭐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를 쓴 것 이외에 봉합 수술을 했다는 그 흔적 혹은 이런 게 지금 뭐 많이 아물 상태고 좀 치료가 된 모양이죠. 이제 이 정도면은 낙상 사고 관련 루머나 이런 얘기들은 일단락이 좀 된 거겠죠? 그렇죠. 일단 사진이 뭐 굉장히 보기 좋아 보입니다. 두 분 다 뭐 굉장히 그 건강해 보이고 그 화목해 보이고, 저 사진, 저 그림 하나가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두 분 사이에 지난 9일 일어났던 그 어떤 소문, 추측,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처가 아주 그렇게 뭐 깊지는 않았구나, 그걸 알 수 있고, 아까 그 저희가 잠깐 토론했던 대로 이제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응하겠다, 그 지원금도 그렇고 특금도 그렇고, 이 문제도 김혜경 씨가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끝나지 않는 문제일 수 있는데, 오늘 사람들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소문은 이제 더 이상 확산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인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그 메시지도 있겠죠. 우리는 부부 동반으로 나왔다. 그쪽은 그 배우자가 언제 나오냐, 이런 그 얘기도 있는 거고, 오늘 이제 나중에 아마 스케치로 현장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윤 후보가 갔을 때
어떤 저 고척돔의 현장 분위기 그리고 이재명 후보 부부가 갔을 때 어떤 그 고척돔의 현장 분위기 지금 KT 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KT가 승리하면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모양이죠. 예. 그럼 거기서 아마 승리의 기를 받겠다. 이런 고려까지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꿈보다 더 해몽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국 시리즈 1차전에 윤석열 후보가 관람을 했다면 4차전은 이재명 후보가 관람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도 해몽을 좀 보태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 관람하고 차이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코리아라고 적힌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국가대표 점퍼를 입고 갔죠. 윤석열 거기서 딱 후보가. 느껴지는 게 나 두산 팬인데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막 표현하기는 어려운. 예. 그래서 코리아라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아예 이재명 후보는 그 KT 옷을 입고 나갔어요. 예. 그리고 오늘 KT가 승리를 하면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요. 저의 관심은 그 우승을 할 때 부부간의 세레모니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홍보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깐 윤석열 후보 성대모사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음에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공식 석상 등장 얘기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